애프터 퇴근. 안녕하세요. 이대리와 스리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기능 중 하나인 블렌딩 모드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블렌딩이 우리 섞는다라는, 혼합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블렌딩 모드는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섞었을 때 색상의 변화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성 이런 것보다는 색상의 변화를 우리가 집중을 해주는 게 좋아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모드 몇 가지를 익혀서 단순한 합성을 넘어서 감각적인 색 표현, 빛 효과, 그리고 질감 연출까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한 파일이 있는데 수박 이미지랑 창문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블렌딩 모드는 저희가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자, 위아래로 배치됐을 때 위에 있는 레이어한테 적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위에 있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이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네. 자, 클릭하면은 여러 항목들이 뜰 거예요. 정말 많이 있는데 주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구분만 해주면 돼요.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위에는 투명도에 의해서 효과가 조금 들어가게 되고요. 혼합이 되게 되고, 이제 이 선 밑으로, 자, 다큰이라고 되어 있죠? 어둡게 합성을 해줘요. 어둡게. 자,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비춰지면서 원래의 수박 색상보다 진해지죠. 조금 어둡게 변하게 되고 있죠. 문 이미지가 원래는 안 보여야 되잖아요, 수박이. 네. 근데 우리가 모드를 주는 순간 수박이 보이면서 두 개의 이미지 중에 색상이 섞여 있는 부분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미지를 보이게 해주고 어둡게 해주고, 그리고 라이튼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밝게 해주고. 원래는 문의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데 문의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죠. 거의 뒤에 있는 더 밝았던 색상인 수박 이미지가 비춰지고 있어요. 네. 밑에는 이제 두 가지를 혼합한, 어두운 데는 어둡게 만들어주고 밝은 데는 밝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한 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수 혼합들이 있어요. 아예 반전을 시켜서 혼합을 시켜준다든지, 색상을 뺀다든지. 그래서 항목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다 알기보다는 주로 쓰는 거는 요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애예요. 네. 곱하기라고 하는 방식인데, 색상에 두 가지를 곱해갖고 더 어둡게 표현을 해서 주로 그림자 만들 때 활용을 해요. 그림자 만들 때. 그리고 이제 밝게 해주는 합성 중에 스크린, 얘는 빛 효과를 낼 때 만들어줘요. 빛 효과를 낼 때 좀 더 밝고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스크린, 그리고 좀 더 강조, 대비를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오버레이라는 걸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개인의 선호도, 개인의 취향에 맞게 그냥 어둡게 해주고 싶은데 뭘로 할까 정하면 돼요. 리니어 버니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멀티플라이가 마음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정해놓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맞게, 선호에 맞게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문이, 요 수박 위쪽에, 수박을 보면은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배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창문을 넣고 싶은데, 창문에 보면은, 확대를 해보면은 벽에 막 질감들도 보여요. 네. 자, 질감들도 보이고, 또 두 가지 인합이 이제 색상이 섞인 경계가 있으니까 어색해지잖아요. 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블렌딩 모드 중에 멀티플라이는 흰색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질감이 있다 보니까 회색들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수박 위에 약간 질감이 오돌도돌하게 올라오게 돼요. 근데 굳이 눕기를 따지 않아도 우리가 봤을 때 뒤에 배경 같아 보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감을 없애주고 싶다. 네. 레이어 마스크를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로. 그 부분만 지우면 돼요? 그쵸, 맞아요. 이런 소프트 라운드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검정색으로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아까 오돌오돌했던 부분들이 사라져 있죠. 네. 다른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정하면 돼요. 좀 더, 근데 보면 단계들이 좀 이상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컬러 값에 따라서 리니어 번이 좀 더 어울릴 수도 있고, 멀티플라이가 어울릴 수도 있고,
밝게 하면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주로 어두운 종류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약간 이 수박을 한번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블렌딩 모드는 이미지 두 개가 섞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냥 똑같은 이미지를 겹쳐놔요. 네. 컨트롤 J, 카피. 네. 이 상태로 우리가 블렌딩 모드만 줘도 색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빨간색에 빨간색을 곱했으니까 더 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원하는 모드.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혹은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 원하는 대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돼요. 멀티플라이? 이것도 멀티플라이가 마음에 드는데 그냥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수박도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해졌죠. 네. 자, 제가 이제 눈을 꺼놓은 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네. 자, 우리 애프터 태그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뭔가 로고처럼 활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로고들을 보면은 뭐 흰색 배경, 뭐 검정색 배경에 약간 화이트 톤으로 흑백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얘가 원본이 아니어서 이미지로 되어 있다면은 전부 다 눕기를 따야 되느냐? 눕기 따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 네. 이런 애들은 아주 가볍게 저희가 블렌딩 모드를 이용해서 자,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면 아까 흰색이 없어진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저 검정색 테두리만 남게 될 거고요. 또 스크린을 주면은 검정색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굳이 눕기를 따지 않아도 흰색 글자가 굉장히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창문 위에다 두겠다라고 하면은 흰색 글자가 어울리겠는데, 자, 만약 얘가 이 밑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흰색 바탕에 흰색 글자. 네. 글자가 잘 안 보이겠죠? 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조정에 가서 색상을 반전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흑백 반전이 됐으니까 얘는 반대로 멀티플라이로 가게 되면은 흰색을 투명하게 처리해서 검정색 글자로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혼합할까? 분위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움직여 보면서 마우스 움직이면서 모양을 볼 수도 있고요. 한번 선택을 하면은 이 박스가 파란색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네. 이때 방향키 아래 위 움직여 보면서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요것은 안 보이겠다. 여기를 넣어볼게요. 하고 요거를 봐야겠다. 여기서 선택하고 방향키 움직여주면은 수박의 컬러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선택해놓고 방향키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수치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선택이 되면 엔터 한번 눌러주는 게 좋아요. 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상품을 소개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얘는 이제 부드럽게 필기감이 좋다라고 하는 이제 펜인데, 자, 이 상태도 나쁘지 않지만 뭔가 펜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종이 이미지를 같이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종이 질감이 이 이미지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종이를 가지고 갈 거예요. 네. 어디에 섞였으면 좋겠냐면 이 연두색 바탕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연두색 바탕에. 자, 그러면은 이 종이 질감 이미지는 이 바탕 위에 있으면 돼요. 네. 자, 위에 있고 보시면 약간의 오돌도돌한 좀 꾸깃꾸깃한 질감들이 눈에 보이죠. 네. 우리가 그냥 두면은 얘는 원래 종의 컬러밖에 안 보이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블렌딩 모드를 부여하게 되면은 기존 바탕에 혼합이 돼서 그 질감들이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텍스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질감들을 잘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모양, 위치는 내가 원하는 쭈글쭈글한 부분들 만들어주고, 뭔가 조금 질감이 좀 연한 것 같다 라고 인지가 되면은 우리 조정의 레벨 값들, 명도들을 조정하는 애를 이용해서 더 밝게 혹은 어둡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좀 더 어둡게 만들어지니까 질감들이 더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텍스처를 활용하고 싶을 때도 블렌딩 모드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아닌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런 밤 거리가 있어요. 자, 네. 이 밤 거리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가로등?
네. 가로등의 빛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네. 두 개의 레이어가 혼합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브러쉬로 그려볼 거예요. 네. 색상은 우리 빛의 색상을 추출해서 Alt 클릭. 네. 자,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한 다음에 일자로 쭉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빛의 크기에 맞춰서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변형. 자, 원근감을 줄 거예요. 컨트롤 Alt Shift. 위에는 좁혀주고 아래는 넓혀주고. 그럼 뭔가 약간 빛이 난사하는 것 같은 거죠. 자, 얘를 여기다 놔줄 거예요. 회전도 해줘야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가로등에서 빛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일반 브러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물을 완전 가려버리죠. 자, 이때 우리가 블렌딩 모드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둡게 합성은 아니겠죠. 얘는 빛 표현이기 때문에. 네. 자, 밝은 합성으로 내려가면은 자, 뒤에 있는 건물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쨍한 빛을 표현해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네. 소프트 라이트 밑에까지 내려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라이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쨍한 빛을 내주고 싶을 때는 보통 요 리니어 다치, 컬러 다치들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크린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빛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렇게 어두운 이미지가 우리가 빛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강조해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냥 브러쉬는 단순히 이미지를 가려버리니까. 네. 뒤에 있는 이미지가 비춰져야 되잖아요. 건물들이. 네. 그럴 때 쓰게 되는 거예요. 실습. 두 개의 풍경 만들기. 자, 오늘의 실습은요. 제가 미리 화면을 띄워놨는데 한 개의 배경에 두 가지의 풍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배경이 하나거든요. 네. 자, 이 한 개의 배경에 저희가 한쪽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환경이 될 수 있게 또 한쪽은 노을이 지는 것 같은 환경. 네네. 자,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전부 다 블렌딩 모드를 활용하게 되고요. 이런 번개 이미지를 따로 준비해 놨어요. 자, 얘처럼 우리가 눕기가 아니라 블렌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라디언트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똑같이 완성 이미지처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라디언트를 블렌딩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렵네. 뭐야? 맞나? 아닌데? 이미지를 가져갈 거예요. 네. 분리할 거예요. 화면을 분리할 거예요. 화면을 일단 그렇게 해보죠. 이건 완성이니까 여기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안 가져가지죠? 탭을 가져가면 안 되죠. 이미지를 끌어야 되죠. 이미지를 끌어서. 응, 됐다. 한쪽에 보면서요? 그죠? 어떤 게 어울리지 한번 보는 거예요. 쭈르르르 움직이면서. 일단 이게 마음에 드는데 네. 이거 여기다 놔야겠다. 좀 완성형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사실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완전 느낌이 약간 좀. 그래서 요쯤 중요한 게 있죠. 수평선이 맞아야겠죠. 수평선이 맞아야 단차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이미지를 늘려요? 늘리지 않아도 제가 경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경계를요? 네, 이런 경계가 있다. 아까 수박 이미지에서 창문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마스크 이거요? 그쵸. 늘리면 비율이 깨져지니까 네. 이런 경계 부분들은 그냥
마스크를 이용해서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래는 부드럽게. 아래는 이렇게 좀 그쵸, 지우고. 그쵸. 옆으로 한번 좀 더 옮겨볼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스페이스만 눌러서요? 네. 스페이스 꾹 누르고 드래그. 이 옆으로 가라고요? 네. 무슨 말인가 했네. 가로 이미지인데 세로형으로 보고 있어서 안 보일까봐. 네네. 이 이미지를 약간 얘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라도 되고 거기 또한 안 보이게 할 수 있죠. 또 마스크를 해서요? 근데 일직선은 안 되잖아요. 만들 수 있죠. 브러쉬로요? 일직선으로 주르륵 그어버리면 되죠. 브러쉬로요? 그어 보인다고요? 이렇게요? 근데 부드러운 브러쉬죠, 우리. 네. 딱 선명하려면 하드 브러쉬로 엔터. 네, 이렇게 해서 한 이쯤? 쭉.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너무 너무 많이 잘랐네. 다시 그러면 다시. 이미지를 좀 조그맣게 보면 좋겠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요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로에서 그라디언트 이 맞나?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해도 괜찮아요. 약간 노을 색상이 무엇인지 이제 스스로 선정해봐도 좋겠죠. 아닌 것으로. 그쵸.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미 이 컬러는 혼합된 색상이에요. 밑에 있는 파란색들과. 파란색이랑? 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나요? 좀 더 진하게. 나와요? 네. 일단 해보고. 와우. 그 다음에 그냥 그라디언트는 아래 이미지를 가려버리니까. 내려요? 아니요. 바다의 풍경이 보일 수 있게 아래 이미지랑 혼합시키는 거예요. 블렌드를 좀 여기 이거 자체에서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걸 주기 전에 그라디언트를 넣었었어야 했나요? 주기 전에요? 지금 이미 그라디언트 만들지 않았어요? 네, 만들었는데 네. 혼합을 시켜주려면 네. 이렇게 색상이 좀 변형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색상을 주고 병합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요? 네. 느낌상 이거 같습니다. 이거고 여기도 마스크를 씌워서 없애나요? 그쵸. 여기 부분을 닦아요? 네. 이제 브러쉬 말고 다른 걸로 해봅시다. 선택 툴로. 선택 툴로요? 네. 그게 더 깔끔하긴 하겠네요. 이렇게? 확대해볼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색상을 칠해요. 넣어요. 단축키. X는 교차. 검정색을 채우면 되겠죠. Alt? 알트? 스페이스, 이거 백스페이스. 그쵸. 네, 기억력. 전경색이죠. 알트, 백스페이스. 네.
그리고 이제 끝났으면 컨트롤 D. D. 좋습니다. 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네. 나중에 사실 이 색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거 지금 클래식으로 돼 있었는데 네. 그냥 그라디언트 네.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이 마스크가 따라오거든요. 여기 있는 마스크 그냥 옮겨줄 수도 있어요. 뿅. 예스. 오. 자, 얘가 아니라 얘한테 똑같은 걸 줘볼게요. 컬러. 자, 이렇게 놓고 색상이 뭔가 혼합이 되니까 조금 아래 부분이 탁한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색상을 따로 수정해 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컬러들로. 안 쓸래. 중간중간 빼줄 수도 있고, 안 쓸래. 빼줄 수도 있고. 컬러를 언제든 좀 수정하기 편한 거는 네. 그냥 그라디언트를 쓰면은 좀 더 편하게 수정이 가능해요. 클래식 말고요. 네. 클래식은 새롭게 계속 그려줘야 되고, 이제 그냥 그라디언트를 쓰게 되면은, 아이고, 빠져버렸네. 어이야. 빼줍시다. 여기서 빼줘야지. 자, 방향도 우리가 손쉽게 바꿀 수 있고, 색상도 손쉽게 바꿀 수 있고, 좀 더 편집이 용이해져요. 네. 짠. 끝. 자, 이렇게 오늘은 포토샵에서 레이어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주는 블렌딩 모드를 배워봤습니다. 겹치는 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미지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자, 멀티플라이와 스크린 같은 기본 모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드가 있으면은 오버레이나 방금 전에 썼던 컬러, 네. 조금 더 응용 모드까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조합을 하면은 훨씬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또 레이어 패널에 있는 다른 기능들을 배워볼 거예요. 어떤 거요? 레이어 스타일. 어. 이제 그림자를 줄 수 있고요. 오. 입체감을 줄 수 있고요. 그림자는 저번에도 줬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만든 모양의 그림자를 또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